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민심은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 또 9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만 18세 이상의 전국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6.2%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예. 국정운영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 이틀간 조사해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냐 못하냐 일단 물어봤는데 네. 긍정이 29.4%, 아하. 부정 평가가 65.8%였고요. 예. 지난주 같은 조사를 보니까 27.8%가 나왔었는데 예. 소폭 오른 것이고 부정 평가는 67.1%였었는데 반대로 소폭 내린 겁니다. 이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게 아니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역순으로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 예. 주말 사이에 민심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참고로 여기 그 여론조사의 이번 표집 정치 성향 이것도 중요한데 어떤 정치 성향이 좀 그렇죠. 과표접이 됐냐 안 보수냐, 됐냐. 뭐 진보냐, 중도냐. 그렇습니다. 근데 보수가 296명, 네. 진보가 251명, 중도가 476명이어가지고요. 진보 보수 어떤 정치 성향으로도 쏠리지 않은 과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영 센터장님, 네. 눈여겨볼 만한 점이 좀 있을까요? 이번 평가 관련해서. 지난번 조사에 뭐 한 2%포인트 차이니까 네. 사실 그 본질적인 이제 변화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물론 보자면은 뭐 이제 하락 흐름들 나쁜 상황에 있었던 것인데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추가적인 하락을 막은 측면은 막은 있는 거죠. 건 있다. 이제 그 영일만 네. 관련한 가스, 이제 예. 이슈가 석유. 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이제 언급까지 한 국정 네. 브리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얘기까지 하고 미디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의혹의 시선도 있었지만 그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긍정적인 시각의 관점의 기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의 비중 있는 이슈나 뉴스 또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에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반영이 상당히 사실은 제약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 매우 이제 미미하거나 반영 자체가 거의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 좀 특이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이제 약간 반영이 있는 것이긴 할 텐데 보수 성향층이라든가 또는 여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전폭적으로 이제 그것을 긍정평가해줄 근거는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층에서도 그 변화가 크게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또는 이 이슈에 대한 대중적인 어떤 의혹의 시선, 불신의 시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높지 않다 이 말씀인데 뭐 20%대입니다. 조금 올랐긴 했지만 뭐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지만 많이 오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 어제부터 지금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해외 순방 대통령 부부가 떠났는데요. 이게 해외 순방이 국정 동력 반등 또 다음에 조사했을 때 좀 국정 평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에디터부터. 뭐 해외 순방의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보자면 네. 그 외교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집권 3년 차까지도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통령 부부가 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크고 작은 이슈들, 뭐 논란들도 있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랬고 김건희 여사 유럽 그 쇼핑 논란도 그랬고요. 그래서 뭔가 더 이상의 어떤 해외 순방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다. 이제 요 대목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쓰리스탄 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해서 네. 국내에 드리워진 어떤 대통령 부부, 대통령 개인의 또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이 좀 대중의 관심에서 좀 지워지고 네. 해외 순방 그 자체만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국내 이슈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아하. 예, 앞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동해 석유 개발 석유가스. 논란도 살아 있고 액트지오 관련 논란도 살아 있고 예. 뭐 석유공사 해명이나 어제 뭐 산자부 브리핑도 제가 봤는데.
좀 여전히 좀 아직 의구심이 남아 있는. 기자들이 뭐 거부하고 보이콧하고 했으면 난리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예. 있고 여전히 뭐 오물풍선으로 인한 대북 확성기 국면도 살아 있는 것 네.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요한 건 권익위의 결론, 김건희 여사 관련 건과 해당된 이 결론이 민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네. 어떤 것이,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더 집중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일단 토대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반등 모멘텀이 이번에도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던 거잖아요. 정말 작년 연말에 가고 한 7개월, 반년 후에 지금 가는 상황인데 실제로라면 좀 이렇게 해외 순방 가고 이러면 좀 뭔가 올라가고 국정동력 반등이 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제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첫 번째로는 집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목 효과, 집중적인 주목을 받는 효과가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을 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미디어가 이제 그것을 계속 조명을 하는 시작부터 만나고 하는 부분들 하거든요. 이번에도 계속 그거 예. 방송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언론에서 많이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면 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대중들이. 그 다음에 그 경우가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어떤 이제 정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미지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많이 갖고 있는 네. 상황인데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른바 지도자 효과가 나타나게 그렇죠. 됩니다. 지도자 아,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 내용 분명하게 모르지만. 네. 근데 거기다가 어떤 뚜렷한 계약을 맺잖아요. 네. 성과가 있잖아요. 예. 성과 효과라고 이름 지을 텐데 그거 덧붙여지면 뜨는 겁니다. 이제 한 5% 이상씩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 뭐 많이 이제 역대 대통령 나타났고 특히 제일 많이 나타났던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네. 갈 때마다 올라갔어요. 네. 나갈 때마다. 그렇긴 한데 예. 지금은 이제 우리 박 에디터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외 순방 갔을 때 이런 효과를 얻은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국내 상황 그러니까 때문에 그 그랬나요? 경험이 예. 이제 있는 것이고 예. 아까 이제 주목 효과 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대충 신문으로 보거나 9시 뉴스, 8시 뉴스 보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비중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많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주목 효과도 대통령 해외 순방 주목 효과도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이 상황에서 해외 순방으로 인해서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지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국내 이슈가 많다고 얘기했고 또 지금 짚어주셨지만 지난주에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직접 해서 포항 앞바다에 그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매장 뭐 이거 사실 상당히 이게 이슈가 큰 이슈긴 한데 또 이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기대감에 대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기대감을 보니까요. 네. 대통령의 지지도하고 뭐 연관돼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슷하네요. 예. 세부적인 걸 보니까 예. 기대감이 높다가 26.2%고요. 기대감이 낮다가 60.1%, 잘 모르겠다가 13.7%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민 과반수가 그러니까 별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대부분의 계층에서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고 3, 40대 호남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지지층 그리고 국정 부정평가층, 진보층에서 높았고 네. 중도층에서도 60.7%가 이게 이제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기대감이 이제 반대로 높다는 응답은 연령대로 보면 70세 이상이고요. 대구 경북 국민의힘 지지층, 뭐 당연히 국정 긍정평가층, 보수층에서 높았던 것이어서 이 결국 지켜보면 아까 제가 대통령 지지도를 언급했습니다만. 처음에 잠깐 그 윤희용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도, 네. 신임도, 믿음 이런 것들과 좀 연관지어서 과연 석유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까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금요일에 심지어 액트지오와 석유공사의 기자회견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주사가 이 정도의 수치라면 국민 절반 이상이 뭐 어쨌든 대부분 계층에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지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윤영 센터장님. 네. 그래도 이 포항이잖아요. 울릉 포항 네. 영일만 쪽이니까 TK 지역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이 어떻습니까?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있습니다. TK 지역에서 예. 이제 이 조사에서는 44.1%의 오. TK 지역에 계신 분들이 기대감이 높다라고 예. 이제 응답을 했고요. 44.1. 기대감이 낮다라고 하는 응답 네. 48%. 아 TK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아. 그러니까
어쨌든 해당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기잖아요. 지역, 우리 지역 앞바다에서 이제 석유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하게 사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대감이 낮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다려서 지하철역에 들어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별로 기대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네. 나왔다는 것은 네. 상당히 사실 이제 이 이슈가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약간 신뢰가 좀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석유라고 하는 이제 그 전통 자원, 전통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저는 변화된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석유를 이렇게 먼 바다에서 나타나 가지고 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후 위기 얘기하고 뭐 아리백을 얘기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시각이 상당 부분 저는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TK 지역에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고, 보수 성향층에서도 한 40% 가까이가 기대감이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조사인 경우에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이 높을 수밖에 없는 조사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예. 싫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치? 기대감이 거기서 나오는 낮다라고 건데.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게 60%가 나왔다. 전국 조사에서. 네. 굉장히 사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좀 짚어주셨지만 이 동해의 석유 발표 이거 대통령의 지지율 사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기대감도 낮다 이게 더 많거든요. 또 중요한 거는 의혹이 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발표 앞으로 국정 운영에 호재가 됩니까 악재가 됩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박영식 호재, 에디터? 악재.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여론조사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네.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설적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대통령께서는 하셨다고 저도 믿고 싶은데 글쎄요. 갈수록 의심만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제 산업부가 해명한다고 해서 봤는데 여전히 액트지오의 전문성도 강조했지만 세금 체납 부분을 몰랐다라고 인정을 그것도 문제예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죄송하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아유, 이제 안 있는 되죠. 사안이 아니어서 뭐 물론 제 오른쪽에 이제 법조인이 계십니다만 국가개혁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외국인의 입찰 참가 자격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본사 소재지의 국세 완납 증명서 그리고 이에 버금가는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지금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걸 누락시키고 심지어 산자부 차관이 몰랐다고 지금 죄송하다고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국고손실죄라든지 배임죄까지 적용해서 뭐 최소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라는 지금 법률적 판단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안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자면 이건 지금 액트지오 관련권 그리고 석유공사권, 이 동해석유 개발권이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걸 발표했는데 대통령의 신임도와도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다 호재라기보다는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심지어 모 언론 보도가 오늘 나온 걸 또 보니까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아브레우 박사가 텍사스주에서 개인 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네.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명되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이고 뭐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구멍이 지금 숭숭 나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뭘 발표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를 어떻게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뭔가 시작부터 발표 때부터 의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또 기대감을 좀 하는데 부정적으로 미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그 결과가 네. 좀 빠르게 나타나는 사안이다, 아니면 조금씩 확인되는 사안이라고 그렇죠. 하면 이제 끌고 가면서 그렇죠. 기대감을 높이고 긍정 효과를 더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추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상황일 텐데 그때까지는 오로지 야권이나 미디어의 공세에 해명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비판적인 시각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만약에 지금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 기대감이라든가 긍정적 평가가. 그럼 비판이 있더라도 조금씩만 떨어지는 것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거 버틸 수 있는 종잣돈 미천이 있는 것이거든요. 밑에 있는데. 근데 지금 미천이 없는 상황에 비판만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뭔가 이제 반전을 가져오려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히려 기대했던 이제 효과를 가져가지 못하고 반대 효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제 배경이 뭐냐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두 가지 시각이 있더라고요. 이제 좋은 거니까 대통령이 효과를 가져가야 된다. 네, 직접 발표함으로써 예. 그런 시각이 이제 있고 또 한 가지 시각은 되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이제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이제 했다고 대통령이 하는데 직접 발표했다 네, 책임지려고. 근데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어느 정도 다 있다고 예. 생각되긴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산자부에서 이제 이것을 해명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해명을 한다면 일반 공무원 담당자, 실장, 국장 정도 나와서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장관이나 차관 정 정무직들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되게 이 부분 걱정되는 그 산자부 공무원들의 두려움, 걱정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잘못 얘기를 했다가 네. 본인들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미디어나 이제 야당에서 있는데 그럼 이것을 방어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또는 네. 담당 공무원들이 방어를 하고 해명을 해줘야지 사실 이것이 누그러지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정적 효과가 좀 더 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제 그 네.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 이 회사 근처에 어떤 뭐 다리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네. 건물을 하나 세운다든지 뭐 국가기관이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량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접 발표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유능합니다. 그리고 네. 절차를 잘 지키고요. 과정상 투명하게 하고 다 공개를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굉장히 다 유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절차상, 과정상의 문제가 드러내고 있고 대통령 발표 이후에 전부 다 수습을 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밖에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뭔가 확인을 하지 않고 발표를 한 게 맞구나. 산업부 장관 차관도 잘 몰랐겠구나. 아하. 처음 해보는 일이라는 심지어 언급과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뭔가 유능하지 않았나라는 일단 불신이 그렇죠. 국민들에게 생기다 보니까 뭐 하급 단위의 공무원들을 넘어서 정무직 공무원들 대통령까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뢰도의 문제가 재차 강조합니다만 신뢰도 문제가 너무 커서요. 이 신뢰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대목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이 특검 국면입니다. 저 대통령 또 국민의힘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김정수 여사 특검 이걸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예. 결과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김건희 선생님께서는 김건희 특검과 김정수 특검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동의한다가 39.1%, 동의하지 않는다가 49.3%, 잘 모르겠다가 11.7%였었는데요. 네. 동의한다는 의견도 뭐 39%였지만 동의하진 않는다가 10% 더 높았고요. 50대 이하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과반이었고 60대가 동의 부동의가 비슷했고요. 70세 이상은 뭐 동의가 더 높았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이 비동의가 더 높고요. 영남권은 오차 범위 내였고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비동의가 더 높고 개혁신당은 지지층이 비슷하고요. 네. 보수층이 동의, 진보층과 중도층은 비동의가 더 높았습니다. 자, 결국 한 49대 39, 그러니까 50대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지역이나 지지 정당별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도. 일단은 뭐 이제 이런 사안은 네. 뭐 지지 정당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네, 극명히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78.8%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이것에 동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있었던 상황에 맞벌 성격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7.5%가 네. 동의한다. 이제 동시 특검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 무게의 추가 어디로 기울어졌냐 할 때 이제 중도층 여론을 이제 봅니다. 네. 중도층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은
60.8%. 근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5%니까 절반가량은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좀 같이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약간 맥락이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이것을 동시로 특검 가져가는 것은 어쨌든 야당에서 여러 가지 특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빌미를 주고 그 방어했던 논리 깨지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 당내에서 이제 이것이 이런 흐름으로 기조로 흘러가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김승희 여사 특검 이렇게 주장하는 거 물타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 김정숙 특검 드라이브 득입니까 실입니까? 저는 뭐 여러 번 이제 이 네. 내용에 대해서 방송에서 많이 강조를 해서요. 짧게만 정리해보자면 이건 국민의힘이 득을 볼 수 없는 싸움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여당이 특검 주장하는 경우가 제 기억에 많이 없고요. 여당이 특검을 주장한다. 없었던 것 쉽지 않죠. 같아요. 네. 없었던 것 같고. 반대하죠 특검을 통해서. 이거 야당의 이제 전유물이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야권에서 제기하는 특검 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명분으로는 수사를 지켜보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다, 이제 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김정숙 여사 관련 건은 실제 검찰이 수사 중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을 못 믿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제 결국 국민의힘의 논리 모순에 빠질 수 네.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맞지가 않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이 가장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되는데 특검이 언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이 특검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라고 실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윤상현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에 성일종 사무총장만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즉 우리가 논리 모순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건 좀 오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의원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점, 이거 이제 하나 짚고 싶고요. 세 번째로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지금 국고손실죄나 배임 등의 혐의를 지금 거론하면서 이 내용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내식 논란이나 옷값 논란 등에 이제 따라붙는 것들인데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현 정부 기내식도 같이 공개해라. 네? 그 누가 더 많이 먹었겠느냐 비교해보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현직 대통령 부부만 또 다른 의혹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좀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이거와 법적인 부분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을 받은 것이 명백하고 김정숙 여사는 초청장 받은 게 확인이 됐고요. 김정숙 여사가 6,200만 원 기내식을 설령 먹었다고 하더라도 푸드파이터인 게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6,200만 원씩 먹었으면 그러니까 설령 그러니까 이제 100보를 양보하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을 지금 문체부가 하고 컨펌을 기재부가 해주잖아요. 김정숙 여사한테 죄를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목이 하나가 있어서 그거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예상대로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조간을 보니까요. 중앙지검 형사 2부에서 김정숙 여사 수사에 또 들어간다고 봐서 해서 이 수사의 속도면이나 이 수사의 타이밍을 보면 이 물타기라는 비판 아까 이제 박지훈 앵커께서 해주셨는데 뭐 물증과 증언 또 증인 목격자가 다 있는 사건과 이 전 정부의 여사건과 비교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 네. 특검은 윤 센터장님.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거론을 했잖아요. 네.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로서는 어쨌든 이제 당원들의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이슈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디어에 주목이 되고 또 당원들의 호응을 얻어갖고 그것을 이제 지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이제 차원에서의 이슈 제기인 측면도 상당 부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장이 어젯밤에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 7일 날이 이제 구성 법적 기한인데 조금 뭐 끌다가 결국은 어제쯤 만료가 됐는데 저희가 질문도 이것도 드려봤어요. 국회 원구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이제 쟁점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질문해봤는데 박 앵커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회 기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네.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된다가 36.2%였고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맡아야 된다 50.3%였습니다. 네. 민주당 주장에 대한 동의가 더 많았다라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많았네요. 50대까지는 민주당이 맡아야 하다가 높고요. 60대는 오차 범위 내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이 맡아야가 높았다고 하고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만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라가 높고요. 부울경도 심지어 좀 첨예하게 나뉘고 있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가 과반이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부분 있을까요, 센터장님?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예. 사실은 야당도 이게 좀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 여론에서 높을 수밖에 없는 여론이 전통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예전에는 없던 조사 결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이것을 독점한다. 네. 법사위 운영위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더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식한다라고 하는 비판적 기류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조사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는 네.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왜냐면 기대감이 있으면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야당 의견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례적인 결과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들은. 그럼에도 이제 어제 11개 상임위 단독으로 지금 민주당 처리했습니다. 협치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남은 이제 7개 상임위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뭐 보십니까? 남은 상임위는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7개 상임위를 원칙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국회가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원만하게 좀 양보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마저도 싫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그대로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는 일을 해야죠. 일해야죠. 일하는 국회를 좀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이 여론조사에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밥그릇 싸움 뭐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투표해서 22대 총선이 이제 마무리된 지 시간 훨씬 지났는데 이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권 여당이시잖아요. 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늘 해오셨던 부분이니까 네. 잘 협조하셔서 11대 7로 18개 상임위는 잘 논아 가지셔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당이 약간 외통수에 이제 걸린 상황이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론의 역풍이 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전에 엄청난 선거 때도 이제 센 그 공세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이제 하야니 탄핵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과거에 이런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만 됐더라도 역풍이 부는 시대가 사실 최근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네, 맞아요. 아무런 이제 요동이 없는 상황이면 그거보다 훨씬 이제 지금 낮은 단계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여론에 이제 강한 역풍이 불어서 이제 야당이 공궁한 상황이 된다. 네. 그래서 상황이 다시 논의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가 애매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34.8%, 네. 국민의힘이 30.2%, 조국혁신당이 12.6%, 개혁신당이 4.8%, 새로운 미래가 1.5%, 진보당이 1.3%, 기타 정당 2.9%, 지지정당 없음이 10.3%였고요. 네. 잘모름이 1.5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난주 대비 뚜렷한 변화는 없고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1.6%포인트 상승해서 30% 복귀했다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 여전히 국건이 3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짚어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당 지지율은 네. 이게 잘 변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렇죠.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일주일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 이번 주는 오늘은 이 당, 내일은 이 당 이럴 수는 그러면 이제 없는 그분이 거잖아요. 약간 이상한 분이 예,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제 정당 지지도만큼 잘 안 변하는 지표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조국 혁신당도 이제 13% 내외 이제 이 흐름들 나오고 있고 개혁신당도 5% 내외 이 흐름들 약간 뭐 수치상의 0.몇 퍼센트 차이는 있지만 네. 그 흐름들 이제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정당 지지율상의 큰 변동은 이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주목한 게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기타 정당 뭐 이런 걸 합치게 되면은 범야권 지지도가 50%를 살짝
넘거든요. 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봤던 그 법사위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목이랑 비교해 보면 범야권 쪽에 좀 더 많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네. 그러니까 즉 이제 이 여론조사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총선 직후에 했던 여론조사보다는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이 범야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말인즉슨 아무튼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모습을 대부분 기대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 응답층이 거기에 좀 걸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둘째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다지선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보다 살짝 그와 같거나 살짝 높거든요. 네. 그 말은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그래도 할 말은 좀 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여론조사 응답층의 또 기대 또한 걸려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으로서는 사실 이제 이 국면에서 이제 의회 이제 구성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야당이 강경하게 나가는 주도하는 입장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견제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박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율도 사실은 야권에 비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여권의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한 대중적 여론도, 지형도 상당히 여당이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의회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 야당과 이제 이렇게 야당의 반박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독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론의 호응을 얻어서 나가기가 지금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론상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 좀 짧게 쇼미더 사심 코너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낸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왜 첫 국정 브리핑으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여론을 좀 살펴봤는데, 이거는 쇼미더 사심입니다. 좀 보시면 지지율 올리기 위해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25%로 나오는 게 뭐죠? 네, 천공 얘기가 나오네요. 이 땅 아래 석유가스 많아요. 요 했던 예. 이제 천공 유튜브를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박영신 에디터가 댓글만 하나 몇 개 좀 짚어주시죠. 예, 방송에 허락될 수 있는 댓글은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슈도 덮겠다는 거지요. 네. 특권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하지만 거스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정치적 이슈를 자원 개발로 눈 돌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영 센터장님, 박영식 에디터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